손말명은 흔히 처녀귀신이라 부르며 손각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한이 되어 앞귀로 화하여 주로 자기 또래의 온기에 차있는 처녀에게 붙어 괴롭히고 해를 입힌다. 특히 왕씨는 집안을 망치기까지 하여 특별히 가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아시아권 공포영화의 단골 소재로 대부분 원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서양인들은 이 분장을 한 사람을 봤을 때의 반응이 동양인들과 다르다. 한 TV쇼에서 처녀귀신으로 분장한 사람을 숲속에서 걸어가게 한 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동양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가는 반면 서양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동양적인 속성의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귀신보다는 살인마, 사이코패스 등을 더 무서워한다. 동양인들은 관념적인 측면에서 놀라는 반면 서양인들은 실제 하는 위협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공중부양을 하여 둥둥 떠다니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경우에 따라 순간이동도 가능하다.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목격담이 전해진다. 흰 소복을 입으며 때에 따라서는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모습은 사실 월화의 공동묘지에서 전설의 고향 그리고 여고 괴담으로 이어지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에 의해 고착화된 경향이 있다. 원래 한국에서 처녀귀신은 용모가 단정하여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 처녀귀신 등장으로 유명한 고전소설인 장화홍련전에서 근대 이후 전래동화로 개작되지 않은 원전을 찾아보면 홍련이 부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노기홍상으로 단장한 일미인이 조용히 들어와 절하고 있다. 전설의 고향이나 여러가지 귀신 이야기에서 관아의 사또들이 괜히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바른 대로 고하거라 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귀신 중에서도 처녀 귀신인 손말명이 무서운 귀신으로 취급한 이유는 여자가 처녀로 죽었다면 그 안은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나타날 만큼 특별히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듯하다. 속담에서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다. 민간에서는 혼기가 된 처녀가 죽게 되면 그 혼령이 손각시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 때문에 옛날에는 후겨 처녀가 죽어 귀신이 될 것을 우려해 남성 성기를 강조한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 관해넣거나 남자 옷을 입혀 거꾸로 묻기도 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관 주위로 넣어서 묻었다. 사람의 내왕이 빈번한 십자로에 교처되는 곳에 은근히 묻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나마 남성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남성과 접촉을 할 수 있고 못 덮은 한을 달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기를 강조한 산의 인형을 관에 넣거나 남자 옷을 입히는 까닭은 죽어서나마 남자와 접촉한 것을 위안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거꾸로 묻는 것은 해녀나 혼이 다시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는 것은 앞서 말한 방법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관 주변에 가시나무를 넣음으로써 처녀 귀신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 위에 채를 덮어 씌워서 묻기도 한다. 이유는 손각시가 채 구멍을 헤아리다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을 보느라고 채 구멍수를 잊어서 다시 헤아리게 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에서 처녀 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미혼으로 죽은 처녀나 총각을 죽은 후에 결혼시키는 화제비굿을 하기도 한다. 산 사람이 처녀 귀신에게 빙의를 당하면 강한 원념을 품게 된다거나 혼인을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혼기가 찬 딸을 키우는 집에서는 마루 한 귀퉁이 벽에 작은 선반을 메고 그 위에 작은 오지단지나 나무 상자를 신체로 모시거나 또는 문갑 같은 데에 왕씨를 모시는데 새로 집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으면 그 앞에 먼저 바친다. 가족 중에 출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왕신에게 고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다고 한다. 강화도 주문진의 용소에 있는 깊은 연못의 처녀가 빠져 죽었는데 그 오는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천 가둔리에 혼자 살다 죽은 총각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는데 무당 7명이 시원굿을 하고 처녀 귀신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종이로 족두리를 만들어 씌우고 총각 귀신에게는 3억 원대를 입히고 혼수를 마련하여 첫날 밤을 즐게 하였다. 그런 다음 허수아비를 불태워 없앤다고 한다. 그 이후로 두 집안은 사돈지간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제사 때가 되면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랑동 여봉의 옥녀 원령 이야기. 전설에 의하면 완연해진 옥녀가 홀로 된 아버지의 성적 요구에 괴로워한 나머지 옥녀봉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하였다. 옥녀봉에는 붉은 이끼가 있는데 이는 옥녀의 피가 남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위에서 피가 흘러내린다고 전해진다. 그 뒤부터 동네에서 처녀가 시집갈 때 신부가 탄 가마가 옥녀봉 밑을 지날 때에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간다고 한다. 이는 옥녀가 시집도 못 가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올령이 옥녀봉에 남아서 시집가는 처녀에게 샘을 내어 화를 미친다고 생각해서이다. 강원도 삼척시의 원남면 갈람리 애랑이 전설. 이 전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덕배와 애랑이라는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덕배가 애랑이를 미역이 많이 있는 애바위라는 섬에 배로 태워다 주었다. 덕배를 보내고 미역을 뜯던 애랑이는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배시를 나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애랑이의 혼을 달래기 위해 바닷가 언덕에 당집을 짓고 제를 지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어부 한 명이 바다에 욕을 하고 오줌을 누웠다. 이후에 마을의 배가 바다에 나가면 만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과 10월 첫 오날에 제를 지내면서 이날 남궁목을 깎아 당집에 바쳤다고 한다. 이는 애랑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쪽의 꾼틸라나기 그 느낌과 비주얼이 비슷하다. 임신 중에 사고로 죽거나 아기를 출산하다 죽은 원피다. 얼굴을 완전히 가린 헝클어진 긴 머리칼과 온몸을 덮은 부대자루 같은 흰옷, 밤하늘을 뒤흔드는 간드러진 고성의 웃음소리가 한국의 처녀 귀신과 비슷하지만 동남아시아 쪽에선 이미 수십 번이나 영화화된 적이 있어 미녀부터 푸근한 아주머니의 인상까지 다양한 얼굴로 등장한다. 영국 레이디 제인 그레이. 유럽에는 유령 전설이 있는 오래된 성이 많다. 해리포터를 보면 각 기숙사마다 유령이 하나씩 있을 정도다. 레번클루 기숙사의 유령인 회색 숙녀는 영국 런던탑의 유령인 레이디 제인 그레이가 모델이다.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한 후 그의 오촌 조카인 제인 그레이는 주위 세력에 떠받들여져 여왕이 된다. 에드워드의 친누나인 메리 여왕이 즉위하기까지 단 9일 뿐이었지만 다음 해 2월 12일 제인 그레이는 갇혀있던 런던탑에서 처형당했다. 지금도 매년 처형당한 날이면 하얀 옷을 입은 그의 유령이 런던탑에 나타난다고 한다. 정보광 윌리엄이 1078년에 세운 성체인 런던탑은 왕족 귀족의 감옥과 처형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유명인 유령을 목격담이 종종 나온다. 삼촌인 리처드 3세에게 왕위를 빼앗긴 에드워드 5세와 동생 요크 공작의 유령도 자주 나타난다. 런던탑에 갇혔던 형제는 1483년경 친척 어른들의 정치 욕심에 희생당한 이들의 나이는 사망 당시 에드워드 5세는 겨우 12세였다. 이들 유령 전설의 바탕에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에 희생된 약자에 대한 동정,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민중들의 죄책감이 있다. 중국 백사전. 중국에는 요괴가 미녀로 변해 순진한 청년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많다. 대개 남자가 기를 빨려 죽기 전에 도사가 구해준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천녀유혼, 청사 등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영화 청사의 원작은 항저우 지방에 전해지는 백사전이다. 천년 묵은 흰뱀 백소정은 선비 허선과 사랑에 빠진다. 금산사의 법법사는 백소정의 정체를 알고 허선을 구하려 한다. 백소정은 목숨을 걸고 법사와 싸워 사랑을 지킨다. 결국 허선은 백소정의 정체를 알고도 그의 진심을 받아들인다. 가만 보면 서로 다른 처지의 연인들이 사랑을 방해하는 자에게 저항하며 사랑을 지키는 이야기다. 옛날에는 자신과 다른 계급이나 집단에 속한 상대와의 사랑이 금지되었다. 기생의 딸 춘향이의 사랑도 원수 집안의 딸 줄리엣의 사랑도 금지되지 않았는가. 사회가 기성세대가 반대하는 사랑에 빠진 자에게는 상대가 사람이든 뱀이든 요괴든 별 차이 없는 셈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닌 요괴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법사와 대결하는 이야기는 약자의 사랑할 권리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그 존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늪지 괴물과 골룸의 탐욕성 그리고 손말명이 모두 혼재된 존재로 보여진다. 처녀 귀신 손말명은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인 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이다. 그래서일까 한국에서 귀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고 잊혀진 신원 미상의 망자라는 뜻도 있는 말명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귀신의 대표주자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